이번 영상은 왜 처음 하실 때 대부분 항상 늦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건 사실 정보성 싸움에서 지고 실력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구조상 늦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늦는 이유랑 망하는 이유가 같은 뿌리라는 게 보여질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시장을 정말 쉽고 단순하게 보면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지노와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항상 이기는 쪽은 카지노잖아요. 물론 확률이 소폭 높긴 하지만 이 반반으로 봤을 때도 자본금이 달라서 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카지노의 역할이 이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면 결국엔 지는 게임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은 카지노 쪽에 같이 탑승하는 방법인데 이게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첫 번째로 돈이 먼저 움직이고 두 번째로는 가격이 반응하면서 세 번째로는 이유가 만들어지죠. 이게 뉴스인데 개인은 이 순서를 거꾸로 봐요. 이 뉴스를 먼저 보고 이유를 만들어서 확신이 생기면 진입합니다. 그 시점을 보면 이미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포지션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진입하면 차트가 꺾이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 구조인 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의 수급 보는 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수급표거든요. 이 큰 틀을 먼저 보면 개인과 외국인, 기관으로 이 세 가지로 큰 분류가 할 수 있고 이 기관 안에서 뭐 금융투자나 보험, 투신, 기타 금융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이렇게 세부 항목으로 좀 나눌 수 있어요. 개인은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예요. 뉴스나 이슈 그리고 급등락을 쫓아다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조적 태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세를 보이고 나서 나중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개인한테서 돈을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쉽고 외국인과 기관은 사는데 개인이 던진다고 하면 최고의 수급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개인이 붙는다고 나쁜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흐름들이 더 많이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외로 동학개미 운동 같이 개인의 수급이 엄청 세면 이건 외국인과 기관 같이 한 축이 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번외로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은 해외 기관을 통해서 비거주자 계정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당연히 외국인도 있겠지만 국내 자금이 해외 법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국내 자금이 해외 법인을 통해서 투자하는 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걔네가 왜 하겠어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하겠죠. 예를 들어 해외 법인을 통하면 주식을 대량 매수해도 대량 보유 공시를 할 필요가 없고요. 또 내부자나 특수관계자를 의심받을 필요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혜택들이 있죠. 그리고 파생상품 접근성이나 프로그램 연계가 편해서 그러기도 한데, 해외 계정들은 보통 지수상품을 운용을 하고 이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있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쉽게 자동 매매 같은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데 얘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지노잖아요. 자금이 커요. 그래서 큰 돈을 굴리는데 사람이 하게 되면 이 감정이 제일 크게 들어가서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그 실수 한 번의 리스크가 커져서 감정이 없이 조건에 따라 매매하는 프로그램 매매가 많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보고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프로그램 매매이기 때문에 패닉바이나 패닉셀이 종종 나타날 수 있어서 갑자기 대량 매수나 대량 매도가 장막판에 쏟아지는 게 보통 얘네가 프로그래밍에 어떤 특정 조건이 발동돼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도 참고해서 종목을 보면 보는 눈이 한 단계 더 올라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는 보통 하루 말고 최소 3거래일이나 5거래일 동안 연속돼서 매집을 하는지 먼저 보고 그 수급이 좋은데 종목은 제자리 걸음이면 수급적인 부분에선 전 좋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 수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다음은 기관인데 기관은 말 그대로 국내 금융기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옆에 보험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이런 기관들이 하나로 지금 합계를 나타낸 게 기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옆에 금융투자나 보험, 투신, 기타금융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이렇게 나타낸 거는 이 하나하나마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거를 제가 금융투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얘네는 증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는 자기 자금을 좀 운영하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이 많고, 이 데이 트레이딩이 많음으로써 매매 회전이 빠를 수 있는 성격이 있어서 단기적인 수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단기적인 수급으로 보면 되고요. 다음은 보험은, 얘네는 중장기 배당 대형 성향이 좀 있어서 이 금리 채권이 큰 비중이라서 주식은 비중 조절 정도로 좀 이용하고, 얘네는 보통 단기보다는 중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안전자산 선호 국면일 때 보험이 들어오면 의미가 좀 커지는데, 그래서 금융투자는 약간 단기적인 수급, 보험은 약간 중기적인 수급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투신인데, 투신은 보통 자산 운용사를 말해요. 펀드 매니저 같은 운용사 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도 중기 성격이라 보시면 돼요. 투신이 여러 날 매수하면 중기 포지션을 구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기타 금융인데, 기타 금융은 금융기관이긴 한데 이 섹터들로 안 들어간 종목들 있잖아요. 뭐 여신전문이나 금융지주 계열 같은 이런 계열사들이 기타 금융에 좀 표시되고요. 전 개인적으로 기타 금융 수급은 뭐 체크하지 않고 있어요.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은행 자체가 지금 주식 비중이 큰 편은 아니라서 큰 수급을 제외하고는 기타 금융과 은행은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연기금인데요. 연기금은 쉽게 국민연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기나 장기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요거를 좀 해석할 때는 연기금이 연속으로 좀 매수가 나오면 지금 가격대를 좀 강하게 지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이 수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모펀드는 소수자금으로 이루어진 좀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 같은 경우 저는 수급으로 딱히 보지는 않고 이벤트성으로 봐요. 특정 종목에서 얘네가 갑자기 크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당분간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만 체크하고, 뭐 중기, 장기, 단기 수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법인인데요. 기타 법인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법인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계열사 간의 지분을 전략적으로 매입할 때 좀 찍히는 편이에요. 뭐 기타 법인은 뭐 무조건 자사주다 이런 공식은 없는데 가능성은 높아서 공시와 함께 보시면 정확도가 올라가고요. 기타 법인도 저는 이벤트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금융 투자는 단기적인 수급을 체크해 볼 수 있고, 보험과 투시는 중기적인 수급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과 은행은 저는 보지 않고 있고요. 연기금은 중기, 장기적인 수급을 체크하고, 사모펀드와 기타 법인은 이벤트성으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과 외국인, 기관계를 알아보고 이 기관계 하나하나 쪼개서 금융투자와 보험, 투신, 기타 금융 등등 어떠한 수급이 일어나는지 한번 체크해 봤고, 이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부를 잘 안 하세요. 왜냐면 정보 없이 주식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 계좌에 입금만 하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종목 이름 이뻐서 살 수도 있고, 뭐 내가 다니는 회사에 연계된 회사가 있으면 상장됐나 한번 보고, 뭐 있으면 하루 만에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솔직히 처음 접했을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엄청 예전에는 중요하게 보지도 않았고 깨지면서 하나씩 고쳐나간 건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 다시 하는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대부분이 구조적으로 왜 늦을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렸고, 이 수급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 알아보면서 다음 영상도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